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어려운 장에서 우리 전투 준비 함께하는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 4월 17일 좀 일찍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요. 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에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0.23%, 0.04% 소폭 플러스 될 것으로 예상 지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15포인트, 코스닥은 833포인트. 미국에서의 그런 통화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확전 상황, 물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국채금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작이 조금 더 중요할 때이고 네. 개장 전에 한번 체크 포인트를 먼저 읊어주시면 딱 시작해서 바로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포인트를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런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엔비디아 그리고 뭐 ASML 뭐 이런 쪽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 넘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목요일 내에 반영될 게 ASML과 TSMC의 이런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명확하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 조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젠슨 왕이 또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막 축하 메시지 그리고 뭐 상호 협력적인 관계 이런 멘트들을 좀 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도체 대형주들 일부 긍정적인 영향 주면은 뭐 HBM이라든지 최근에 좀 핫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좀 움직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초반에 좀 반짝하고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랑 원자재 특히나 이제 금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졌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소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리 쪽은 살짝 같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원자재 다른 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흐름들로 이제 증시의 움직임들 좀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상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여러 가지 뭐 핑계든 이유든 혹은 실질적인 명분이 되든 좀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만약에 고민하느라 도망을 못 가신 분들은 오늘 반등했을 때 어떻게 탈출의 기회로 좀 삼아도 될런지 아니면 이미 도망가기 늦어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어디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 조절을 못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네, 저는 홀딩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비중 조절을 못 했어도 네, 왜냐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성향은 올라갈 때 비중 조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지금 괜히 비중 조절 다른 거 한다고 가지고 있던 거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주도 산업 쪽에서 단기 낙폭이 큰 쪽에서 만약에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좀 긍정적인 또 지표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잘 해서 좋은 종목을 잘 갈아타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확률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미리 마련이 되어 있는 것과 내가 팔고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심리적인 부담감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는 그 돈이 반드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일단 멘탈 자체가 굉장히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의 투자 시나리오가 굉장히 좀 흔들리게 되고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견디기 이제 그 가드 올리고 거북이 네. 전법으로 이렇게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역외 환율에서 달러당 1390원 97전. 지금 어제 1400원 근처까지 바로 갔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게 소강 상태로 좀 들어선 것 같은데 오늘 또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요것도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하지만 또 1390원 요때의 환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또 녹아 있기 때문에 좀 이미 벌써 증시가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387원까지 개장하자마자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시가 지나고 있고요. 개장을 했습니다. 만식이님께서 근데 종은 왜 치는 거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반영 해가지고 아까 55분에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들어오고 있는 거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0.36%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2619포인트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85% 플러스 839에서 시작을 하네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오늘 이 상승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15% 빠졌죠. 오늘 3% 반등으로 가장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1.8% 상승. 이외에도 코스모 신소재. 그러니까 어제 좀 약세를 보였던 이 변압기 쪽, 전선 쪽 플러스 2차 전지 소재 쪽 여기가 1.6% 한 3%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3% 정도 오르고 화승엔터프라이즈도 5% 이외에도 다른 종목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업 쪽, 정보기술 쪽, 전기전자 쪽 이쪽이 좀 상승세가 강한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재 쪽, 반도체 쪽 이쪽이 강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테스 6% 상승을 하고 있고 윈팩, 유지테크, 유니셈 이런 종목이 3%에서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한테 넘긴다면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5%대 굉장히 좀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거래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아직 PR 비중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거의 좀 목에 찬 부분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변압기를 좀 노리신다면 뭐 요건 당연히 지표 삼아서 보셔야겠지만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좀 저 PBR 수준이 훨씬 더 낮아서 상방룸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쪽들이 지금 이제 전거래일에 큰 조정을 나온 걸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또 다음 거래일 이제 새벽에 미국장에서의 이런 ASML과 TSMC 실적이 좋으면 아마 다음 거래일도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서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좀 잘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일단은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의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네. 거기에 연관성이 있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HBM에 대한 조금 이런 흐름들이 묻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후발 종목군들 뭐 테스나 유진테크 뭐 이런 쪽들이 최근에 그렇게 부각이 되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에서 좀 좋은 기조들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미어오류기기에 대한 또 기사들도 상당히 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글로벌 텍스프리랑 뭐 미영 오류기기 쪽 수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벤트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온라인 마케팅 쪽에 대한 종목군들 움직이는데 해당 종목군들이 뭐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뭐 이런 쪽이거든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X가 유료화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였죠? 그 이름 까먹었다. 어떤 거? 스레드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스레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AI 임원을 좀 이제 이사로 한다. 약간 요런 얘기들도 돌면서 관련된 부분에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알루미늄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PJ 메탈 같은 이런 메탈 쪽, 비철금속 쪽 흐름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던 쪽에서의 강력한 반등. 왜냐면 그건 주도주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알루미늄 쪽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수출 데이터 있는 쪽 그리고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 쪽 하면 또 라면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은근슬쩍 방어주 역할을 해주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은 라면 쪽도 지금 계속적인 연속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창용 총재가 환율 움직임 과도하다, 변동성 지속 시 대응하겠다.
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필요하면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환율은 조금 여기서 일단은 한번 1,400원 근처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속보로 나가지고 네. 미국에 있어서 G20 저기 뭡니까? 저거 G20 재무장관 회의 거기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발언 나온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 좀 여파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WTI가 약간 좀 선반영 됐잖아요. 그러니까 85 배럴당 85에서 좀 붙어 있는데 전거래에도 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약간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운이나 지금 뭐 이런 방산 쪽이 약하다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확전을 시장에서 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러한 시선들이 나온 경우에는 반대쪽을 봐야죠. 기술주라든지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지금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 안에서도 좀 압축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PER 수준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상당히 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주들이 조금 힘을 좀 내주는 것 같습니다. LG엔솔이 1% 상승이고 SDI도 1.5% 상승 그리고 상승하는 뭐 테마나 업종 중에서도 살펴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뭐 엔캠 이런 종목들 다른 PNT 이런 종목들 보면은 가장 상승 섹터 위에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장은 좀 힘을 받네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올라준다면 오늘 장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수 자체로는 0.3, 0.6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고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 530개, 하락 종목 26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 1000개, 하락 종목 400개 이렇게 상승 종목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승 폭은 뭐 어떤 특정 섹터가 크게 막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서도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좀 이렇게 다시 올라와 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봐주실까요? 외국인이 아직 초반이라서 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 오늘 그 외국인이 어제도 선물을 1조 3천억 던졌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던지는지가 약간 좀 신경 써서 보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외국인이 200억 선물은 사주고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는 35억, 340억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요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따가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큰 폭의 매도가 나올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누적으로 들어왔었던 기간이 상당 부분 최근에 많이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총 3번을 털었는데 네. 그 애초에 물량 자체가 털기 직전에 한 2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조 이상을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이전 그 11월 이전에 모았었던 물량들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11월 작년 11월 이제 지수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온 물량들은 거의 다 털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선물이 더 패대기를 치면 보통 이제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5조 수준까지는 올라가죠.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추가적인 물량은 나오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량은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턴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가 이전보다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나 뭐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 위주로 포트를 형성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기회를 포착을 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지수단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뭐 좀 다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묘 아저씨 어딨냐고 찾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제 급락해가지고 오늘 하우스에서 저 회의를 좀 하시느라고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이스마일님께서 상승하면 뭐예요? 쥐꼬리 상승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하락할 때 분위기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 정도로 해주면 땡큐라고 생각이 들고
니케이는 또 어떻게 집계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주변국 대비해서, 그러니까 환율도 마찬가지고 주변국 대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있느냐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지금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라들이 한두 개씩 이미 있는 나라도 있고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간당간당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시장도 경제도 얼마만큼 그들보다 좀 버텨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보다만 오늘 조금 더 올라와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면은 그거 확인하면서 갈까요? 벌써 자료 봐요? 뭐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딱히 네. 볼 게 없는 것 같아서 유리기판도 다시 뭐 힘을 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테마나 업종으로 잡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눈에 띄게 여러모로 잡히고, 다른 네.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막 급등하거나 뭐 그런 종목들은 안 보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올라간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오늘 어제 급락 맞고 오늘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찌끔 올랐을 거예요. 아까 그 이스마일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올라와주고 그 안에서 또 선별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시장의 색깔이 좀 더 잡히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있어요? 없어요? 신문부터 할까요? 자료 신문. 많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중요한 것부터, 지금 장 초반에 좀 알아야 되는 것부터. 장 초반에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순서 정리 안 됐는데? 지금 뒤적뒤적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순서까지 맞춰서 들고 올게요. 그러면 하고 싶대. 그러면 이게 사실 요거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머스크가 X 새 계정의 이용료 부과 검토, 이게 이제 시간에부터 여기 구석에 있는 거예요. 네. 요거예요. 조금 올려주세요. PD님 주민할 수 있게. 요 구석인데, 네. 요 뉴스로 일단은 광고 관련된 부분들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는 게 바로 요 위에 있어요. AI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올해 11%에서 2027년에는 43%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탑재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고, 또 이제 아이폰도 6월 달에 혹시나 AI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와 지금 테마성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인 X가 유료화된다는 거. 네네. 그 시사. 암시. 네. 유료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AI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요거랑 딴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모비데이즈나 뭐 그런 E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급등하는 이유 그거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수출 데이터나 이런 흐름들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봇의 끝판왕 휴머노이드 이제 속도를 확대를 하고 있다, 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청소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쪽이 거의 9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뺏어 오려고 삼성과 LG가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이제 청소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타 로봇에 대한 이런 좀 묵직한 이벤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죠. 삼성의 이제 여기 HBM 테스트 통과 임박 쟁슨황 파트너십 지속의 기법 한다란 요 내용, 요것도 이제 삼성전자에게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삼성이 HBM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 네. 젠슨왕이 파트너십 지속되는 게 기쁘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사실 삼성전자가 저 얘기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실적과 삼성전자의 그런 컨콜에서의 디테일이 받쳐줘야 이게 반도체가 다시 한번 뭔가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플러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거기서 한 번 더 좀 갈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여론이 좀 안 좋네, 형. 신문 안 산다 그러는데. 신문이. 신문은 그냥 편하신 거 보면 되고. 저는 이제 알려드리려고. 네. 그리고 요거죠. 예. GDP 죄송해요. GDP 깜짝 반등에도 중국 내수는 속수무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잘 뜯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GDP가 상당히 데이터가 좋게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는데, 네. 잘 잡아주셨네. 좋게 나왔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소매 판매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데이터가 과연 찐반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내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보지 마시고, 네. 오히려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너무 빨리 그쪽으로 가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소개하면서 네. 보노님의 인사이트를 같이 녹였으면 좋겠는데. 그 인사이트가 녹아져 있었던 녹아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얼어 있는 줄 알고. GDP는 높게 나와서 마치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3.1%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망치는 5.1%였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못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과 일단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부동산 경제랑 그림자 금융이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그쪽 데이터도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매에 대한 흐름도 좋지 않고 이 GDP가 높게 나온 게 민간의 투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정부 주도화의 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증시에 이 활성화가 되는 게 진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있다 아직은. 그래서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막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막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추시고 중국에서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몇 주 전에 이제 보노님도 동묘님도 같이 저 중국 관련된 기대감을 모멘텀을 조금 기대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면세점이나 뭐 이것저것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 중국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좀 희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요, 면세나 미용 의료기는 괜찮죠. 근데 이제 대형 화장품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쪽 있잖아요. 면세는 왜 괜찮지? 왜냐면 내수가 저러면 사람들이 결국 가처분 소득 자체가 없다는 건데 들어와서 쓸 돈이 없는데 면세가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오고 있는 게 찍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비 자체를 내수에서 하기보다는 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왜냐면은 주변에 요즘에 지하철 타도 그렇고 거기 이제 뭐 명동 가도 그렇고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계속 보이니까 확실히 이전과는 좀 물론 이게 인간 지표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조금 다른 흐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데이터들이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나 이런 일매출 같은 거 보시면 찍히고 있으니까 그게 꺾이면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쪽은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쪽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신문은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하나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면은 요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선택지로 나오고 있는 게 핵시설 공격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현실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얘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지를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였죠 마지막이? 친이란 세력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선택지를 뭐 옵션을 알아두는 거는 좋지만 사실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모사디 이용해서 중요한 어떤 인물을 뭐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저기 지방 쪽 가가지고 혁명 수비대를 공격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옵션들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인 건데 그게 큰 틀에서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왜냐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냐면 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벤트가 확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단기적으로 물가나 이런 부담으로 줬던 요인들도 빠르게 해소가 되겠죠. 그럼 연관된 산업군들을 빠르게 끊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눌림목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기술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어떤 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옵션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 정도의 충격을 주겠구나를 생각하고 보는 거랑 딱 보고 나서 그럼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생각하고 한 템포 빠르게 가는 거랑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 시장은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을 많이 찾으시던 분들, 김장현 본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출연료는 반만 받으시는 건가요? 네, 좋을 대로. 많이 일할 올 때는 대로 하고. 많이 일할 때는 더 주나? 그럼 제가 추가로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네. 그래, 왜 난 사측도 아닌데 같은 출연자인데.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뭐 9시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을 한번 쭉 훑었고 정말 짧게만 오늘 지금 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알아야 될 포인트 또 전략적으로 염두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다 똑같이 상식적으로 반도체가 미국에서 그나마 반등을 해서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환율을 보지만 환율을 구두 개입했으니까 네. 환율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어제 낙폭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어제 빠진 거에 3분의 1 이상은 돌리는지 일단 그 포인트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돌려야 된다. 그렇죠. 그 정도 돌려야지 의미 있는 반등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그 한 큐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실망할 건 없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엔비디아 포함해서 몇 가지 올랐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0.9% 오른 거하고 다우는 실적 좋은 게 나와서 네. 뭐 저기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 그래서 그나마 0.2%된 거거든요. 한국도 그런 거 봤을 때 아직은 실적 본격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0.3%, 0.5%이 정도 상승하는 거는 예상했을 수 있는 정도니까 선전을 계속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85% 정도 상승해가지고 2617, 839 요 정도로 찍히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4% 상승이고요. 한미반도체가 1.8% 상승, JNTC가 11% 넘게 오르고 있는 유리기판 때문에. 네, 유리기판, JNTC, 캠트로닉스 뭐 이런 종목들. 그 유리기판 쪽이 그 아까 JNTC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죠? 아예 몰라요. 유리기판 하는 게 아니고 유리 관련되죠. 네. 이게 강화 유리 만드는 회사예요. 강화 유리. 우리 그 휴대폰 만들 때 아. 그게 매출의 거의 70%인가? 네네. 그러니까 넘버가 나와요. 유리기판이 아니더라도 넘버가 나온다고. 넘버가 나와서 PER이 한 12배 어제 빠졌다 오늘 올라서 모르겠는데 12배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없는 회사가 아니야. 근데 워낙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주가가 네. 얼마를 쳐주냐는데 누구는 12배면 그 조그만 회사 뭐 유리기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된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유리기판에 에딩이 2년 뒤 되면은 넘버가 나오니까 한 15배 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표 주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많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JNTC 12%로 유리기판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1.7% 상승, 뭐 초전도체 관련된 뭐 CCS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랑 현대 일렉트릭 요게 이제 5%에서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했던 거에 하락폭을 거의 다 대부분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의 그런 상승폭이랑 좀 비슷하게 다시 14만 3천 원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거.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력설비 쪽은 이렇고 나머지 뭐 반도체 소부장 쪽 흡프스프가 1% 상승,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수페타시스 2%,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한 1-2% 정도 올라와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반등하는데 장 초반에 좀 의미를 두는 것 같고, 궁금한 건 이겁니다.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좋은데, 초전도체 관련주들 조금 오르는 것들도 그렇고, 상승폭도 약간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지금 10시 지나서 이제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빼는 거 아닐까? 메가리가 없으니까. 힘 자체가 좀 부족하다. 요런 느낌이 좀 들어서. 환율이 달려있죠, 환율은 좀 내려갔어요. 1300 지금. 그러면 유지될 거예요. 1380원대로. 저기 이창용 총재가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보셨죠? 네. 그래서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럼 마이너스로 안 가지. 그럼 마이너스 가기 쉽지 않지. 네. 어제 그렇게 빼놓고 오늘 마이너스 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미국이 뭐 나스닥이 아니 반도체가 0.8% 올랐잖아요. 네. 다우가 0.2% 올랐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우리가
8% 이상 올라가는 것도 조금 무리죠. 어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케이.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참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러다가 또 오후에 메가리가 조금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걱정도 충분히 해야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 증시가 만약에 폭발적인 이런 상승이 나왔다, 그럼 뭐 당연히 연속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까도 이제 지금은 지적적 리스크 쪽 관련된 종목군 좀 조정 나오고 있지만, 그건 사실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수급적인 흐름에서의 뭐 긍정적인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좀 큰 폭의 뭔가 조정이 있고 나서 주도주의 회복이 있을 때는 항상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를 동반으로 좀 끌고 갔었던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열에 7, 8은 그렇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움직임이 포지션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게 장 끝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뭐 눌림목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셨던 거나 하신다면은, 저는 뭐 그 부분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잡고 그거를 유지하시기보다는 뭐 했는데, 이제 전날에 제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배팅 해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한번 좀 과실을 한번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흐름 보다가 들어가도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그런 부분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저께 장 생각합니다. 시작됐을 때 30분 이내 다 팔고, 네. 어저께 2.45% 빠졌을 때 사고, 네. 오늘 0.6% 올라왔을 때 다시 팔고, 이게 무슨 개지랄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장이 그렇게 되는 거를 잘 이용하시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뼈 와닿게 하려니까 하는데 그것도 안 하나 가만히 있으면 진짜 돼요. 와닿았어요. 네. 안 그런가? 그쵸. 어저께 2. 맞아요. 나는 2% 정도 빠지면 많이 빠진다 했는데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그 정도는 돌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 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많이 빠지면 사고, 많이 올라가면 팔고. 네. 그거 애들도 아니고 그걸 알아서 하는 거지. 음. 종목을 잘못 집으면 안 되고, 아까 누가 봤는데 DIT는 왜 급등해요 그러거든요. 사실 모르죠. 사실 DIT 저도 갑자기 나서 기사가 나와서 좀 찾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진짜 이제 뭐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을 과하게 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모두 공감할 겁니다. 기사도 났지만, 아니 환율 보면 전쟁은 우리가 했냐? 뭐 우리가 뭐 이스라엘 가본 사람 있어요? 이란 가본 사람 있어요? 혹은 거기에 뭐 이렇게 크게 평소에 관심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전쟁은 그쪽에서 하는데 제일 많이 얻어맞는 건 우리고, 뭐 나스닥이 1.7%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는 2.5% 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틀 동안 1.5% 빠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취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외부 세상에 그 국가고 네. 어디 스위스 나라 그렇습니까? 스웨덴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이제 표현한 거 있어서 미카개미님께서 있으면 사고 치시고 없으면 보고 싶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DIT 왜 그런지 몰라요. 혹시 뉴스한 거 있어요? 어떤 거요? DIT. DIT 제가 한번 상한가 같네. 거의 상한가 가버렸네. DIT 상한가 뭐 진입 기사가 나왔나? 기관 6일 연속 순매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딱히 모르겠네요. DIT, AP 시스템. 그러니까 HPS, 푸스프하고 경쟁인데. 그거 말고는 푸스프가 저 이상한 공시내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요거는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못 본 상한가 것 진입.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지금 코스 P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네. 음식료품이에요. 삼양식품이 7% 올라서 1분기 호실적 기대감 52주 신고가고, 네. 빙그레도 역시나 3.7% 올라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도 2.5% 오르고, 요건 리포트가 나왔는데 3월 리뷰 괜찮은 수익을 줬다.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요런 뭐 식음료 관련주들, 뭐 물론 당연히 지금 보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네네. 여기 상승에 특별히 뭐 좀 의미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섬유의복도 아까 화승엔터프라이즈
FNF 오늘 4.5% 오르고 어제 빠졌나요? 그 종목들이? 이게 소매 판매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미국 경기는 괜찮다. 네. 그래서 미국의 오파는 그치. 그런 섬유 의복은 괜찮을 수 있다. 그러면 환율까지 갖다 겹치고 미국이 스트롱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은 네. 어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많이 오른 게 아니라면은 어저께 덜어놨거나 빠졌다면 오늘 늦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식용유나 이런 거 소매 판매 플러스 여름이 또 다가오고 있고 네네네. 이런 거 생각해서 오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료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라면은 아까 이제 제가 장초반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라면 수출 데이터가 그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수출 쪽에서는 삼양식품이 단연 좀 독보적이에요. 불닭동 볶음면 갖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제 새롭게 자기네들이 그걸로 막 요리 만들어서 뭐 담아서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라면 쪽에서는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접근하기에는 저는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물론 그 기술적으로도 5일선 대비했을 때 좀 갭이 많이 일어났을 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은 가지시되 눌림목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냥 가면은 보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힘든 약간 좀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집중이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실적을 굉장히 중시한다라는 거고 수출 데이터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수출 데이터가 과연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좋아졌을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산업군이 좀 압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시장을 여전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시장 앞에 겸손님께서 삼양은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전쟁 및 환율 수혜. 환율 수혜 맞고 네. 전쟁 나면 이제 라면이나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국 많이 사람이 더 먹을 수 먹어요? 있으니까. 해외에서 더 먹어요? 중동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란 사람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불닭볶음면. 근데 그렇게 이 식품 쪽을 넣어버리면 네. 아마 라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맞아요. 사실 그 이슈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게 가려면은 차라리 뭐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그런 이제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원래 급등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 쪽이 더 수급이 돌 확률이 높고요. 이런 좀 그래도 어쨌든 시총이 작지 않은 기업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 무리가 있지 않나. 데이터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삼양은 원래 그런 거 없어도 잘 가기도 하고. 꾸준하죠. 네네네. 이 그걸로 보시는 게 실적 맞을 것 자체가.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 있으시면은 오늘 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료 이것만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제가 노트했던 건데요. 다 네. 아시는 내용인데 삼성전자 반등이 심하지 않죠. 어제 많이 안 빠져서 그럴 수도 그쵸. 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어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겨우 8만 원 턱걸이에서 왔는데. 하이닉스보다는 덜 빠졌잖아요. 하이닉스보다는 덜 빠졌죠. 네, 덜 오르는데 일단 바텀이 어디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요 기준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삼성전자 바닥은 어디냐? 그러니까 추세는 꺾였다. 실적 컨퍼런스 콜 하기 전까지는 추세는 약간 추세가 아니고 일단 제동이 걸린 건 맞아요. 네. 제동이 걸린 건 맞죠. 누가 봐도 3월 21일 날 79,300원입니다. 지금하고 지금 1,000원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일보다 5.6% 상승한 주가였고요. 전일 3월 20일 종가도 그 전일보다 3.1% 그러니까 이틀 연속 3% 6% 올라서 72,3천원짜리가 8만 원 근처에 간 거예요. 네.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때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탄 이틀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HBM 기대하고 실적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한 동시에 에너지 리포트 나오고 네. 그럴 때였어요. 그러면 다시 잠깐 보자고요. 어제 빠진 거 오늘 잠깐 못 오르고 있는데 그건 뭐냐? 매크로가 거의 90%다. 그렇죠. 매크로가 네. 90%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말고 그러면 HBM 기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장현 씨 뭐 아는 거 아니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가 HBM 마이크론에 이어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아직 도장을 찍진 않았잖아요. 썰은 있고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게 무산되는 그런 시나리오. 그걸 내가 상장한 게 아닙니다. 상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블랙 스완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워낙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요 지지선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있어서 올라간 건데.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블랙 스완적인 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여간해서 이거는 지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왔죠?
6조 6천억이었는데 2분기 실적이 지금 7조 2, 3천억에서 9조까지 있거든요. 네. 범위가 넓죠. 아직 한 달 안 지났죠, 2분기.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5% 오를지 8% 오를지 13% 오를지 잘 몰라서 범위가 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혀질 거예요. 이게 다시 뭐 7조밖에 안 나와. 6조 6천억이었는데 진짜 올라가지 않아.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 아마 첫 번째 거 깨지기 어려울 것 같고 밑에 거 깨지려면 HBM 기대가 무산되는 소식이 나와야지 깨질 거예요. 지금 어저께 근처까지 한번 갔었나요? 7만 9천 몇 번 갔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삼성이 지지가 되면은 장은 아까 환율이 1430, 4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면은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79, 7자 다시 보면서 야 이거 8자 놓치고 다시 내려가나 싶었는데 거기서 한번 반등해 주면서 좀 바닥을 이걸 확인한 것 같다.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블랙스완이 진짜 현실이 돼버리면은 네.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각하기 싫은 거 환율 1,500 가는 거 생각하기 싫죠? 확전대로 생각하기 싫잖아요. 네. 그런 게 돼버리면 장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도 다 무너질 거거든요. 하이닉스만 갖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 시나리오를 안 잡는다면은 팔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마 이거 뭐 저기 빠르진 않더라도 바닥은 잡았네. 매크로 때문에 미리 맞았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삼성전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거에 있어서 바닥은 단기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제 사실 증시가 급격하게 좀 2.3% 장중에는 2.5% 얻어 맞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그런 급격한 하락 그리고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전쟁 요게 어제 정도로 딱 단기적으로는 다 녹아 있다라고 기준점을 좀 세워도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 아니 없다. 이스라엘 이란은 어떻게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주가는 바로바로 만든 거니까 지금 아직 안 쳤어. 고통을 주겠다는 고통을 어떻게 주는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구두개에 들어왔죠. 1400 가려다 멀었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 반등하는 거 당연하죠. 거기까지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보노님은요? 같은 생각입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치요? 네, 이거 뭐 제 자료 준비. 자료? 네. 자료가요? 네, 자료. 너무 쓸데없는 질문이었나? 아니, 아니. 비슷한 궤도예요. 비슷한 네, 결에. 그래서 네 자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내용이 길 수 있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4월 2일부터 지수가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수급적인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관이 패대기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이제 선물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따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 투자에 대한 패대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모멘텀 이벤트가 끝났죠. 바이오나 이런 이벤트들이 끝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셨으면 이거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라는 부분들 그리고 왜 빠지는지에 대한 좀 이유들을 체크를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3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거 기준점에 따라서 삼성전자 기관의 매도 흐름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4월 3일부터 보시면 증시에서 외국인 상위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로 거의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의 순매도 금액이 1조 7천억 나왔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같은 경우 1조 9천억이 매수가 들어왔죠.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었던 뭐 이제 방산이라든지 그다음 변압기라든지 이런 방향성들은 외국인이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움직임에서도 좀 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이렇게 기관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같은 산업군에서 어떤 거 사고 어떤 거 판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HD 현대일렉트릭보다는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반등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전거래에 좀 큰 추격이 있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좀 짧게 한 번씩 끊어주시는 건 절대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방향성은 외국인이 잡고 좀
단기적인 큰 출렁임은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계속 롱 포지션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것도 보시면은 4월 2일부터 2, 3일부터 이제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 시점부터 삼성전자의 패대기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부분.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8만 원대부터 급격하게 8만 5천 원대까지 올린 게 외국인인데 이들이 사실 그냥 당하는 그 흐름들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인의 거를 받아줬던 부분에서 왜 받아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출 데이터로 좀 풀어볼게요. 여기 오타가 있네. 3월에 이제 수출입 현황 확정치인데 4월달 데이터 좋게 나온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수출 데이터 국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이제 증시가 우리 11월 달이 최저점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 급격하게 살아났던 게 대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급격하게 완화가 되고 양전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지수가 2200대에서 2700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기준점을 만들어냈던 게 일단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부 좀 흐름들의 변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MOM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시 4월 데이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동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액정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으로 보는 건 반도체가 맞습니다. 게다가 좀 탄력적이고 속도도 빠르게 반영이 되니까 대신에 이제 철강이나 이런 거 흐름 보시면 중국 경기가 좋아져도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접근했을 때는 많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런 식으로 수출 데이터를 좀 많이 기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선박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요때 한번 거의 100%씩 올랐잖아요. 데이터 좋아질 때. 근데 한번 이제 실적에 피크아웃 나오고 다시 좋아졌다가 근데 이게 다시 반영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선박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면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승용차 쪽 자동차 쪽 반등 나온 거는 두 달 동안 안 좋다가 요번에 좀 플러스로 7.7%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수가 좀 나왔다라는 것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데이터 큰 굵직한 산업군들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볼 때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고 반도체가 꺾이면 생각보다 지수는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지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렇죠. 말을 이제 네. 자만 다르니까 저한테 물으면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560도 깨져요. 보노님은 아예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말씀드릴게요. 한 남김에 그 달러 달러 이거 마무리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사실 많이 특정 산업군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밴드를 잡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요 라인부터는 요 큰 박스권 라인들부터는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좁게 표시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변곡점이에요. 해당 라인들이 뚫리면 굉장히 하방이 커질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들은 요런 이제 큰 부분에서 큰 박스권 안에서 좀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첫 번째 저 선은 뭡니까? 첫 번째 선은 지금 현재 지수? 네, 현재 지수 구간에서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들을 뚫어주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었던 라인이고 그게 몇이죠? 2600선 2600 한 30선? 네, 2600에서 2630선 수준인데 일단 2630선은 전 거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깨졌으니까 이제 2600선까지 깨지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큰 라인이 한번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전거래를 말씀드렸던 2550선까지고요. 그때까지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에서 또 2540선이 깨지면 2차 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매수하실 때는 사실 비중을 크게 담으시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네,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밑에 라인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저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은 뭐예요? 여기 이제 2차 매수할 수 있는 라인 그게 2600선에서 2630선이고 네, 요 그리고 1차 그 밑에는 이제 2484선에서 이제 2540선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비중을 거의 이제 확대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하방으로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밴드들을 잡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편이거든요. 좋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레버리지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예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방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국면에서 요거는 그냥 이제 그 변곡점이라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요 지금 박스 3개 그려놨는데 3개마다 비중 점점 밑으로 가면서 확대하는 국면으로 지수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김장현 본부장님 하시려던 말씀, 반도체 수출. 반도체 수출 무슨 얘기 하나 했지?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지수로 보기에는 예. 반도체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 반도체가 없다는 걸 이제 그 전제도 자신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아까 삼성전자가 그 지금 HBM을 엔비디아한테 못 나간다는 무슨 블랙스완적인 그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깨지죠. 그렇죠? 외국인이 버릴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달러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1 1,400원보다 중요한 변수들. $1 1,400원보다 중요한 변수들 뭡니까? 제가 다 안 읽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본 거는 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 전환 시점을 뭐 코스피 100분이 어쩌죠 해서 했더니 네. 지금 달러를 $1 1,400으로 고정했을 때 1,400원 했을 때 지수 레벨로 2,540포인트가 외국인 손익 분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올해 19조를 매수했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19조를 매수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는 모멘텀이 있으면 나쁜 케이스 없는데 계속 팔 리는 없고요. 그런데 하면은 환율이 1,400원일 때는 2,530까지 빼도 차익이 남는다. 외국인은 2,530까지 빼도 차익은 남는다. 1,4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반대로 이유가 없이 그렇게 빠지면은 사겠지. 근데 2,530포인트 이하가 되면은 네. 손실을 받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거나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계산식을 해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4월 17일 전략인가 어딘가 $1 1,400보다 중요한 변수들. 다른 것도 코멘트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14,000분 함께 하고 계신데 오늘 장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환율은 1,390원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이창용 총재 얘기하고 나서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만 다시 곳에 한 30분 사이에 반등해서 1,390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물론 당연히 저희가 오프닝 벨 할 때 내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약간 잡주라고 할 수 있는 혹은 테마주 조금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초전도체 그리고 뭐 유리기판 이런 테마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 특별하게 큰 큼직큼직한 섹터들은 그냥 보합권 내외로 한 1-2% 내외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일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지나가서 이제 내일 아침까지 온다면 베이지북하고 그렇죠. TSMC 네. 실적. 네. 요 두 가지가 또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눈치 보기 관망 장세가 오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개별 종목 장세,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베이지북 TSMC 요게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에서는 좀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때요? 저는 베이지북이 특별히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베이지북은 아니고. 네. TSMC는요? TSMC는 오늘은 ASML이죠. ASML. 네. TSMC는 내일이에요. 장전. 그렇죠. 내일. 내일 장전.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장 전에 발표가 그러니까 내일 아침으로 봤을 때 TSMC나 베이지북은 TSMC가 더 중요하고요. ASML도 중요하지만 TSMC가 더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베이지북은 뭐 경제 상황이잖아요. 좋게 얘기한다서 뭐 금리 인하 안 할 거 그거 한 게 없으니까 네. 그다지 뭐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별 변수는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TSMC가 가장 중요하고 네. ASML이 그 다음 정도고 베이직은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 제한되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내일 TSMC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네. 가이던스도
뭐 코멘트가 있다면 네네네. 좋게 얘기를 한다면 네네. 그럼 우리 반도체주들도 좋은 영향이 있겠죠. 그 오늘이 만약에 그걸 기대한다면 오늘이 또 줍줍의 기회가 오늘 기대를 그것 때문에 할 수는 없죠. 아. 미국장이 0.8% 반도체주가 올랐으니까 어제 우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보다. 미국이 1.몇 % 빠질 때 우리는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0.8%밖에 안 올라도 어저께 우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 올라가서 1.몇 % 오르는 거거든요. 반도체주가. 네네. 그래서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당하게 반응한 거고 아직 지금 이것이 TSMC를 반영하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TSMC와 베이지북 어떻게 변수로 내일 장에 우리한테 반영이 될지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 페이지북은 뭐 사실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술주의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거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친문을 아까 로봇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여드리면 하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로봇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였죠? 다시 한번 어차피 이왕 한 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로봇 끝판왕 휴머노이드 중국도 개발 속도전. 그런 거 사실은 그렇게 핫한 거 아니야. 모르겠네.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저게 지금. 어저께 내가 저기 그 테슬라가 네. 아니고 중국이 뭐지? 그 반고체 네네네. 그게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기술 굴기,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미국이 뭐 쌩까니까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네 죽기 미국 살기로. 그래 반도체 안 좋아 그래 우리가 네. 한번 진짜 같이 죽어보자 하고 로보트 무슨 반도체 배터리 다 전고체 한다는 뭐 거죠. 다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해준 것과 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로보티즈가 오늘 25% 오르고요. 로보스타도 12%. 그리고 다른 로봇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 연기된다는 테슬라 그래서 빠진 건 얘기했어요? 어떤 게? 오늘 주가 다시요. 테슬라가 오늘도 빠졌거든. 테슬라가 오늘도 빠진다. 어저께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잖아요. 네. 5.몇% 오늘 2.7%도 빠졌는데 그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사이버 트럭? 그 연기된다는 그런 그게 나와서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트럭 이미 나오지 않았어요? 뭐 나와? 사이버 트럭 아직도 안 나왔어요? 사이버 트럭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양산하는 네. 시기가 재연기된다는 기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미국에서 나왔는데? 기사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 저는 그 외국 기사를 이게 찢어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아닌가?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빠진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UAE의 AI 기업에 2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조가 소수 지분이래요. 웃기죠?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게요? 요거 한번 보여줄래요? 네. 요거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보면은 요거. 뉴스가 약간 쭉 얘기했잖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제 장에 10% 올랐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 저기 GPU, CPU 다 사가지고 그 조립하는 회사 $1,000 이거 시총이 90점이다. 900억짜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또 그러지 마시고 테슬라 여기 나서 사이버 트럭 출시 재연기 있고 AMD는 올랐어요. 그 AI 온 디바이스 PC용 칩을 출시한다 이렇게 했고 애플은 그냥 했지만 iOS 18부터 온 디바이스 AI 탑재한다. 온 디바이스로 간다. 이런 얘기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UAE AI 기업 저 이거 모릅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뿐이지 G42에 2조 원 소수 지분 투자. 이 정도가 미국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모르신 거 이게 한경이 잘못 썼네. 장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사이버 트럭 출시를 또다시 연기한다는 소식에 2.7% 하락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미 나왔어요. 제가 나와 알기로는 있어요. 나와 네. 있고 그게 뭐야, 그게? 모델 2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델 2라는 게 맞나요? 모델 2. 저가요. 아반떼 저가요?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를 사이버 트럭하고 헷갈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테슬라 빠졌다는 거고 나머지 쪽에서는 생산 중단을 얘기하는 거. 요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그랬고 여기 AI 관련된 액티비티는 계속 있다. 네. AI 관련된 액티비티는 계속 있다. 계속 그렇게 있다. 미국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AI 관련된 주식만 들이딱 잡고 가는 거예요. 네. 미국도 불안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어저께 그 저기 파월이 얘기한 건 들으셨죠? 네. 그 2%를 가는 길이 좀 인플레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 장이 많이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했잖아요. 네. 그저께 올라가는데 파월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런 얘기 있더라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금리는 인하하겠구나. 인하는 하겠다. 네, 그래서 적어도 올리진 않겠다. 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추치는 얘기가 아니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작살나는 거고 인하를 한 번만 해도 아직 한 번 하잖아요. 한 번은 그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아직도 한 5% 이상의 빠질 룸을 안고 우리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세이프 하려면은 금리 인하 2번은 확실시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2번의 첫 번째 게 7월은 돼야 돼. 그래야지 불안이 좀 많이 없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 측면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그러니까 더욱이 AI밖에 붙을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 한경에서는 사이버 트럭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와 이거 사실은 저 기사들을 네. 특히나 외신 기사는 제 한경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요? 저 같은 쫄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1년차, 2년차. 잘라버려야 돼. 해가지고 새벽에 또 시켜요. 저거 새벽 2시에 출근하거든요. 흡프스프 M&A 기사는 누구야? 2명이나 써가지고. 매경. 아, 두 군데. 경제방송 하는 애들 다 저 같은 애들 1, 2년차 애들이 저런 거 막 외신 기사 쓰고 막 이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국 기사를 찾아봤더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의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대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추측하는 것이 그 엑셀레이터 있잖아요. 엑셀. 아 그건 내가 그저께 얘기했는데 어저께. 엑셀 페달이 오류가 있어서 여기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뭐 고치고 혹시 뭐 점검하고 요러느라고 배송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체 좀 중단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 엑셀레이터가 문제 있다는 건 오늘 뉴스가 아니고 어저께 이미 나와서 기사에 나왔어요 외신에. 제가 어저께 버벌리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거가 연결된 거면은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쳤네요. 이렇게 마무리시켰습니다. 채팅창에서 다 얘기를 했네요. 쟁리 님도 그렇고 사이버 트럭 결함 발생해가지고 근데 발생한 것도 지금 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기사에 나온 걸 얼른 나온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해? 그렇죠? 오케이. 전달하는 게 문제면은 전달 안 할게. 제가 그래서 확인했잖아요. 아니 제가. 전달을 네. 그거 해줘야지. 이런 기사 나왔다는 거 그럼 안 해? 오케이. 알았어요.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잘못했다고. 확인해? 아니, 정정했는데 왜? 끝나기 전에. 끝내기 전에. 네, 그 오케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가 9,200만 원까지 거의 빠졌다가 네. 9,600대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요게 요즘에 최근에 약간 좀 투자 심리의 그런 지표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는 약간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슉슉슉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SML이나 뭐 TSMC 실적이 잘 나오면은 또 약간 뭔가 급반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될 게 끝내기 전에 있는데, 저희가 4월 22일에 4월 22일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닝 벨 라이브 이후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하나 합니다. 미국 투자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코덱스 ETF와 함께 합니다.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아직도 국장하냐 미국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3프로에서 1부에서 미국 지수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 요거를 얘기하고요. 2부에서는 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서 코덱스 ETF를 활용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 요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라이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어서 오늘 노티스를 좀 드리고 있고요. 피자, 한우, 커피, 치킨 뭐 저희도 이런 얻을 거. 수 있나요? 네? 저희도 얻을 수 있나요? 우리 다 포함이죠. 누가 됐든 간에. 네, 아이디 여러 개 접속하셔가지고. 그래서 라이브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우 꼭 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이거는 시간이 잘못됐네. 우리가 10시에 끝나는데 어떻게 하자. 9시 30분에. 우리 거 보고 가세요. 네. 10시 이후. 우리는 우리 시간 못 줘요. 10시 하시면 될 것 30분 틀린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코덱스 ETF. 요거는 연락해 봐야겠네. 9시 30분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네요. 아이고, 그만 코덱스 ETF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맛동산 있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때까지 혹은 이번 주까지 좀 지지부진한 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트레이딩으로 혹은 저가 매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짜셔서 잘 한번 버텨보시고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